제가 관절 전공을 해서 그런지 어깨, 뭐 팔꿈치, 손가락 환자분들, 골반이나 무릎이나 발목 환자도 굉장히 다 다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성상 소아 환자들도 되게 많고 학생들도 많이 오고요. 청년들, 그 군데군데 테니스나 뭐 배드민턴이나 이런 동아리가 많더라고요. 중간중간 그렇게 다쳐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오래된 지역이다 보니 또 어르신들, 퇴행성 질환, 관절염 환자들도 많이 오셔서 제가 정말 배운 거를 최대한 다 활용해서 열심히 진료를 보면서 또 환자분께도 더 막 배워가면서 같이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정형외과를 보면은 나중에 관절이나 허리 쪽에 양쪽에 먼저 나눠지고, 관절 중에서도 뭐 어깨 쪽이냐 팔꿈치, 손목이냐 무릎 쪽이 나눠지는데 저는 무릎을 또 전공을 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운이 좋게 퇴행성 그 인공관절 쪽이랑 연골 재생이랑 이 전방 십자인 스포츠 손상을 좀 전공해야 됐는데요. 전방 십자인대는 무릎에 있는 이 구조물이에요. 전방 십자인대 앞에서 대퇴골의 뒤에서 경골의 전방으로 이렇게 붙게 되고, 후방 십자인대는 반대로 이 대퇴골 위에 뼈의 뒤쪽에서 경골의 후방으로 붙어요.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겹쳐있다 그래서 십자인대라고 합니다. 무릎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구조물이고, 이 십자인대, 그리고 내측인대, 외측인대, 이 네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전방 십자인대는 무릎의 밑에 아랫뼈를 앞으로 빠지는 걸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또 무릎이 돌아가는 것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전방 십자인대 손상을 예전에는 뭐 MRI나 그런 진단 툴이 없었기 때문에 미세하게 파열된 거나 부분 파열을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떻게 진행이 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추럴 코스라고 그러거든요. 손상을 입었을 때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코스를 갔느냐, 그럴 때 이제 전방 십자인대 치료의 이제 기준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전방 십자인대가 없는 사람들 무릎이 덜렁덜렁합니다. 그러면서 덜렁덜렁하면서 무릎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돼서 내측에 있는 이 연골을 받치고 있는 연골판이 먼저 망가지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안쪽에 연골이 상하게 돼요. 어르신분들이 한 50세 때, 한 40대 뭔가 내가 옛날에 다친 것 같은데 그때 치료를 안 하고 지나갔는데, 한쪽만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 전방 십자인대가 예전에 이제 다 손상을 받았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와서 MR을 찍으면 전방 십자가 안 남아있는 분들은 반대쪽에 비해서 한 몇 년 빠르게 관절염이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전방 십자인대가 손상을 받아서 불안정성이 생기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수술적 치료의 기준이 됩니다. 예전에는 뭐 부분 파열은 좀 지켜보자, 아니면 어느 정도 파열은 좀 놔두자 이랬었는데, 이제는 불안정성을 기준으로 삼거든요. 사실 그래서 사람마다 달라요. 예를 들면은 한 60, 70대 어머니들이 만약에 다쳐서 전방 십자인대가 다쳤어요. 그럴 경우에는 많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활동이 많지 않고, 또 이게 역설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 관절염이 있으면 무릎이 조금 더 안정이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수술적 치료하지 보존적 치료할 경우도 있는데, 20살 이렇게 활동이 많고 그런 분들은 파열이 한 30-40% 정도만 파열이 있어서 불안정성이 나오면 그때도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해서 반드시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예전에는 비 오면 왜 쑤시다 그러지, 그냥 어르신들인가? 그러면서 이제 관심 있게 좀 찾아보게 됐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나이가 든 분들은 아시거든요. 저희도 이제 막 그런 거 연구를 하다 보니까, 기압이 이제 그 비가 오게 되면요, 이제 저기압이 되는 거잖아요. 고기압은 좋은 날씨, 기압이 낮아지게 되면은 이제 무릎이 불편한 분들에서는 이 무릎의 압력이 밖이 저기압이니까 안쪽에 이렇게 살짝 종창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건강한 무릎에서는 이제 이 관절낭이 나풀나풀해서 어느 정도 붓고 가라앉는 거에 버퍼라고 그러죠. 보존을 해주는 영향이 좀 많다면, 무릎이 좀 안 좋은 분들, 관절염 한 2, 3기 정도 된 분들은 무릎에 어느 정도 물이 좀 이렇게, 원래 무릎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이 더 늘어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좀 봉봉해져 있으세요. 그럼 저기압이 되면 이게 좀 더 봉봉해지는 거예요. 똑같은 방 안에서 이 전체가 속에서 물이 차고 봉봉해지면 압력을 느끼게 되시거든요. 그럼 무릎이 이렇게 쑤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새 환자분들 오시면, 맞아요 어머니, 과학적이세요. 정확하게 알고 있으신 거고, 그게 무릎이 조금 안 좋다는 증거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모든 관절에서는 소리가 날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양쪽 어깨에서 뚜두두두두 하는 소리고, 여기서 뭐 딱 걸린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소리 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일부러 소리는 내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소리 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엉덩이에서 딸깍딸깍 걸리는 경우는 인대 같은 것도 이렇게 좀 단단한 조직이 있거든요. 얇은 플라스틱 같이 단단한 조직도 있는데, 그게 튀어나온 뼈 같은데 탁 걸리면서 나는 소리도 있고요. 그냥 관절에서는 속에 이제 관절 기포 같은 게 팡팡팡팡 터지면서 나는 경우도 있고, 또 무릎에서 찌지직 소리 나는 거는 또 관절끼리 꽉 닿으면서 이게 이렇게 비벼지면서 나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소리의 원인도 너무 많이 있고, 그리고 소리의 종류도 많이 있고, 소리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어느 날은 무릎에 소리가 안 나라도 갑자기 또 날 수도 있거든요. 일부러 내지는 말고, 그 생활하다가 난 어떤 자세에서 맨날 나요. 편하게 지내시면 되고요. 근데 그런 소리랑 동반돼서 통증이 있거나 부기가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붓거나 빨갛게 되거나 염증 반응이 같이 동반이 되거나 그런 거는 이제 조절을 해줘야 되는 소리죠. 계속 불편하시면 너무 걱정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는 게 좀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관절을 구성하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콘드로이친, 뭐 연골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크게는 뼈, 그리고 이 뼈를 싸고 있는 연골, 주변의 인대들, 그리고 근육이에요. 그래서 관절 건강에서 근육을 꼭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관절이 일을 조금 덜 하려면은 주변에서 좀 일을 좀 많이 해줘야 돼요. 주변이 받쳐주고 있으면 괜찮거든요. 우리가 날이 추울 때 따뜻한 옷하고 튼튼한 옷을 갖고 있으면 훨씬 덜 춥잖아요. 그것처럼 근육이 잡아주고 있으면 인대나 관절이나 연골이 이제 스트레스를 좀 덜 받아서 힘을 좀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상황에서도 훨씬 더 덜 닳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나이만 가지고 따질 수 없는 게 어르신들 중에서도 근력이 좋으시고 하는 분들은 무릎이 훨씬 더 건강하세요. 인대 강화 어떻게 해야 되냐, 연골 강화는 어떻게 챙겨야 되냐, 이런 건 너무 방법이 많지만 사실 근육은 우리가 운동하고 관리하면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어른 한 60대 70대 돼서 근육을 더 막 키우긴 힘들어요. 하지만 근육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관절에 크게 무리가 되지 않으면서 근육을 유지할 수 있는 거는 걷기입니다. 걷기를 한다고 해서 근육이 무조건 키워지진 않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근육은 유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저항 운동, 예를 들면 수영장 물 안에서 걷기 운동, 예를 들면 앉아서 다리 이렇게 쭉쭉 뻗기 운동, 그 정도는 이제 저항 운동이 되는 거고, 요런 게 조금 되신다 그러면 뭐 1kg짜리 모래주머니 해서 쭉쭉 해서 허벅지 앞뒤로 근육이 있으면은 조금만의 저항 운동만 하더라도 근육이 어느 정도는 유지되면서 어느 정도 키워지거든요. 걷기랑 어느 정도의 저항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필수 아미노산이 좀 많이 들어있어요. 이제 제일 요새 뭐 아르기닌이나 뭐 그런 아미노산들 있잖아요. 그게 몸에서 합성이 좀 적고 그리고 음식을 섭취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아미노산들은 분명 이제 근육의 합성이나 그런 거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예를 들면은 그 공복에 운동하지 말라는 게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을 어느 정도 먹고 운동을 하라는 게, 그걸 이제 에너지로 써야 되는데 공복에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에 있는 그런 단백질을 갖다가 분해를 해서 저희가 에너지로 쓰거든요. 그러면 더 단백질이 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 전에 뭐 단백질이나 아미노산 걸 보충을 하면은 적어도 근육이 막 무조건 이거에서 좀 키워진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근육의 손실은 좀 더 방지를 해줄 수 있다고 해요. 운동할 때 먹어주면은 근 손실은 좀 더 방지할 수 있고, 당연히 손실이 방지되면은 당연히 나중에 자라는데 좀 더 도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저를 찾아주는 환자분께 진심을 다하자거든요. 의료는 조금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병원도 굉장히 많아서 선택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음식점을 가거나 이렇게 맛집을 가는 거랑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환자들은 불편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정말 부러지고 거기서 가까운 병원을 제일 가깝게 급하게 찾는 경우가 많아서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아요. 처음에 딱 의사를 만났을 때 그 의사에게 다른 의사를 또 변경하기도 쉽지도 않고, 선택의 폭이 적기 때문에 처음 만난 분한테 정말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다 100점을 만들어줄 수는 없지만 어떤 치료했을 때 경과를 다 최대한 설명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느 치료를 하건 어떤 치료를 하건 후회는 무조건 남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쳐서 왔기 때문에 후유증도 남을 수 있고, 그리고 관절염 같은 건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100점은 될 수 없거든요. 그때 설명을 잘해주고 최대한 그 경과에 대한 설명을 잘해주면은 환자분께서도 나중에 후회가 덜 남는 선택을 할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경계선에 있거나 환자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왔을 때는 항상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엄마라면 지금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 아이라면 지금 어떻게 치료를 하겠느냐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합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또 환자분이 고민을 하시고 이렇게 믿어주는 경우도 있고, 또 큰 병원에 가서 이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다시 또 찾아와 주시는 경우도 있고, 저는 진심을 다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